하나님 말씀 전도서 7장입니다. 전도서 7장 1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전도서 7장 14절 시작.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사 사람으로 그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내려갔습니다. 전도를 못하게 하는 문화가 되어진 내용들 몇 번? 12번째. 그 중에서 아마 우리 16가지를 한다고 했는데 16가지 한다는데 오늘이 7번째인데 이스라엘의 자리입니다. 이스라엘의 자리. 이스라엘의 자리가 오늘 우리 전도 못하는 데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뭐 이렇게 되어질 거예요. 그러나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있어가지고 제가 이 주제가 하기 전부터 쭉 했는데 사실 저도 어떻게 쓰기는 지난번 16자리 쓸 적에 요거 한두 가지 다 걸리는 게 있으라고 쓰긴 썼는데 쓰고 난 뒤에 지금 이 제목이 제가 몇 주 전부터 지금 이거 앞으로 뭘 하지 계속해서 염려하던 내용이라. 그래서 이제 당장에 준비 딱 하려고 하니까 너무 방대해가지고 이거 1시간 갖고 안 된다. 그래서 시간을 별도로 쪼개봤어요. 쪼개봤는데 뭐로 쪼개봤냐면 5가지로. 첫 번째, 성경과 이스라엘. 이스라엘. 이렇게 해서 IS만 지금 앞으로 이스라엘이라고 표시를 합니다. 그 다음에는 교회사와 이스라엘.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현대사회와 이스라엘. 네 번째는 전도와 이스라엘. 5번째는 한민족, 우리 민족. 한민족과 이스라엘. 지금 큰 제목이 뭐냐면 전도를 못하게 하는 문화가 되어진 내용들이란 말이에요. 그게란 말이에요. 지금 이스라엘을 소개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우리가 봐요.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자리가 뭐냐, 여기에서 우리가 이런 말을 많이 쓰잖아요. 롤모델이라는 말을 써요. 롤모델. 롤모델은 이렇게 롤모델입니다. 이 롤모델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이 롤모델이라는 말이 뭐냐면요, 지금에서 바라보면서 앞으로 미래에 되어질 일에 대한 미래에 되어져야 될 상을 미리 지금 내가 바라본다는 이게 롤모델이에요. 롤모델. 예를 들면 우리가 조심스러운 말이지만 예를 들면 그래요. 노무현 전 대통령을 롤모델로 삼고 하는 말을 많이 쓴단 말이에요. 정치하는 사람들. 근데 우리나라 참 우리가 말이죠. 오늘 요
민족 이야기가 앞으로 요 이스라엘의 자리에 대한 내용에는 제가 지금 미리 이야기하지만은 이게 어쩌면 우리 민족의 미래를 지금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우리 민족의 미래. 그러니까 특별히 정치하는 사람들은, 소위 말하면 우리 민족의 백성의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은요, 이 과정을 반드시 좀 들었으면 좋겠어.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어떤 내용이 나올지 나는 몰라요. 이번 주까지는 지금 요걸 갖고 하려고 하는데, 이번 주는 다음 주 제목은 요래 정했지만은 어떤 내용이 나올지 지금은 모르는 거예요. 근데 다음 주 수요일 돼야 이제 나도 아는 거죠. 지금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이게 우리 민족의 예언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을 지도하겠다는 정치가들이나 또 여러 가지 교사들이나 사회의 앞선 자들은, 지도자들은 반드시 좀 한번 들으면 좋겠다. 다시 말하면 이 이스라엘의 자리라 하는 이것을 왜 여기에 두느냐, 어떤 롤 모델이란 말이에요. 롤 모델. 우리 민족에 나아가는 방향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스라엘이 우리 민족의 롤 모델이 되어질 때에 우리가 이스라엘의 민족이 가지 말아야 될 길에 대해서는 우리가 안 가야 되는 거예요. 다 따라하는 게 아니고, 고 노무현 대통령을 롤 모델을 한다 하는 정치가들도 그거 하는 모습 중에서 제일 하지 말아야 될 것은 뭐겠어요? 자살하는 거예요. 자살하는 건 따라하면 안 되지. 그런데 그것도 모르고 그냥 롤 모델이라고 하면은요, 큰일 나는 거야. 우리가 그런 말 해서 안 되는 거예요. 노무현 대통령은요, 절대 우리 민족에 누구나 롤 모델이 되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말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자살이라는 것은 철저하게 우리 민족이에요. 이 언어가 또 생활이나 이래서 빠지던 거예요. 절대 그러면.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스라엘의 자리가 받아들여야 될 것도 있지만 분명히 알고 빼야 된다. 배치해야 된다. 이런 내용에서 롤 모델이라 한단 말이에요. 지금 현재에서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으로서 바라보는 건 맞는데 가지 말아야 될 것도 있다. 그래서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의 자리. 그런 걸 두고 전도를 못하게 하는 문화가 되어진 내용이 있다. 이거예요. 이스라엘 자리에. 오늘은 이 성경과 이스라엘,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 이것이 이제 너무 시간이 많이 가면 제가 준비하는 거 다 못하면요, 이 내용은 다 해야 돼. 제가 다른 건 빠지고 뭐 넘어갈 수도 있지만 여기 해놓은 대로 제가 준비를 다 해서 하나하나 지금 넘어갈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요 5가지를 어떤 식으로 제가 하려고 하냐면 이런 구조로까지 갈 겁니다. AD 1년, 여기 2012년, 여기 했어요. AD 1년을 왜 적겠어? 내가 왜 적겠어, AD 1년? 그 때문에 AD 1년 적겠어요. 그렇지. 괜찮은 말. 아주 느긋하게 이야기합니다. 맞아요. 그거 표현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오신 날, 예수님 오신 그 시간적인 그 하나의 상징적인 표시가 AD 1년이에요. 지금 2012년은 우리 지금이에요. 지금 2012년 이런 구조로 가는데 1번 같은 게 1번은 뭐를 두고 하려고 하냐면 1번은 어느 시대를 두고 하느냐, 여기 1번 시대입니다. 1번 시대. 시대적인 구분을 하려는 거죠. 1번 시대. 그 다음에 교회사와 이스라엘은 요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 AD 1년부터 2012년 현재까지. 그 다음에 현대사회와 이스라엘 가는, 그거는 지금 요걸 이야기해요. 요 현재 우리 나에 있는 시절 3번. 요걸 이야기해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전도와 이스라엘 가는 요거 4번은요, 여기 내용이 열어되는 거예요. 뭐 여기 앞으로도 갈 수 있어요. 이스라엘 전체. 요걸 4번으로 할 수 있어요. 4번. 그 다음에 5번, 한민족과 이스라엘을 이렇게 보는 거예요. 오픈되어 있고, 5번 열어보려는 거죠. 이런 시각을 두고 이 제목들하고 연결해서 할 거다. 즉, 지금 1번을 이야기하겠다 하는 것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활,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활 중에서 우리가 봐야 될 것, 또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서 절대 가야 되지 말아야 될 길, 그걸 난 해야겠다 말이죠.
한번 좀 물어보려고 해요. 지금 현재 인류가, 우리 인류가 몇 명이냐면은, 현재 인류가 몇 명? 70억이죠. 70억. 그리고 70억이 넘었습니다. 실제로. 작년 매월달 기점에서 넘었어요. NGC에서 나온 데이터를 제가 가지고 있는데, 넘었어요. 70억이 넘어버려 나와 있는데, 70억의 인류 중에서 민족 단위로, 지금 우리가 민족, 이스라엘에 가는 이 나라를 이야기하는 나라를 이야기하는데, 민족 단위로, 안 그러면 국가 단위로, 전 세계 70억의 인구가 살고 있는데 수많은 나라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똑똑한 나라, 정치가들이 보고, 정치가들이나 안 그러면 사회 지도자들이 보고, 국가적인 롤모델을 삼을 수 있는 나라는 어디라고 생각해요? 전 세계 70억 중에서 한번 생각해요. 가장 똑똑하다고 이야기해야 돼요. 가장 똑똑하다. 응? 가장 똑똑. 응? 국가 체제 같으면 이런 정도의 탄탄한 조직력. 탄탄하다. 조직력이 탄탄하다. 그 다음에 사회적 구성이 구성이 아주 완벽하다. 볼 수 있는 이런 민족 같은 어느 민족을 이야기하면 좋을까? 말할 수 있겠어요? 지금 여기 있는 사람이 수준이 안 되고 어느 민족을 이야기해야 될까 나라를 생각 안 하고 지금 당장 우리 새끼들, 우리 자녀 자식들, 우리 가족들 어떻게 하면 먹이 살리고 요 생각밖에 없으니까 감히 이런 나라를 비교해 볼 필요가 있겠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해드렸잖아요. 이 강의는 정치 지도자들은 반드시 들어야 된다.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왜냐하면 정치 지도자들은 우리나라를 어느 정도 어떤 궤도로서 우리나라를 세워야 되겠다는 포부가 있는 사람이에요. 포부가. 저는 지금 현재 우리 정치가들요, 좀 배울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미 돌아가신 내가 구미라서 그런 게 아니라 나는 경남이라. 사실 내가 경남 사람이에요. 경북가 있어 그렇지. 사실 구미하고 아무 관계 없어요. 그러나 내가 구미에 있다 보니까요. 박정희 대통령, 고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의의를요. 군데군데 많이 본다고. 음식점에 가서도 막 사진을 보고 저 위에 가면 목욕탕이 있는데 목욕탕 가면요. 거기에다가 박정희 사진을 크게 걸어놨다고. 그건 뭐라 써놨냐면은 조국과 내 민족을 위하여 내 몸을 바치라. 이래 됐어요. 적어놨다. 평소에 말의 내용을 적어놓은 거예요. 그걸요,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적어도 정치가라는 것은 자기의 삶하고 이 민족하고 이 나라의 운명하고 어떤 결과를 넘길 만한 어떤 포부, 그거 하나는요, 반드시 신고 있어요. 근데 그것이 숫자 세계, 안 그러면 어디 선거 나올 때 그때 말하는 게 아니고 이게 쫙 깔려있어요. 그래 깔려있는 생각을 박정희 대통령이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게 포스터를 걸어놔도 다른 사람이 그걸 보고 에이 저거 손가락이 잘 안 한다니까 그걸 쳐다보면서 고개가 저를 숙이지. 저는 그걸 보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 대한민국을 정치하겠다고 하는 사람들, 정치가들이 나이가 천연생 되면 괜찮아. 몰라도 돼. 국회의원 1선, 2선 정도는 괜찮아. 그러나 국회의원 한 4, 5선 하고 대통령을 후보로 바라보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요. 말할 때는 나라, 민족을 위해서 내가 뭘 하겠다. 적어도 이런 포부하는 정책, 모델을 갖고 있습니다. 모델을. 그럴 때에 전 세계에서 전 세계에서 롤모델로 삼을 만한 적어도 어떤 국가는 잡든지 안 그러면 그 정치 지도자 앞선 자들을 잡든지 뭔가 롤모델을 잡아야 되지 않느냐 이게 롤모델. 70억의 인구가 있는데 각 나라 각 민족마다 뭔가 향해서 나아가는데 그 사람들하고 비교하고 그 사람 어디 가도 우리가 제시할 수 있는 만한 어떤 그런 내용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럴 때에 세상의 각 국가 각 나라에 대해서 제일 똑똑하다. 이런 사회 같으면 정말 탄탄하다. 정말 모범이 될 만하다 하는 국가 반드시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타당해야 돼. 그런 거 한번 대봐라. 응? 왜냐하면 저런 나라처럼 하면 인도하겠다 하는 이런 어떤 그 모델을 한번 가지고 있어 봐라. 응? 그 어느 나라겠어요? 저는 말이죠. 오늘 여기 제목이 이스라엘이잖아요.
저는 단연코 저는 이스라엘을 추천합니다. 추천. 단연코 추천해요. 단연코. 왜냐면요, 하나 이유만 탁 갖다 대면 분명히 적어도 국가라든지 사회라든지 이런 거 볼 때, 정치 지도자 입장에서 볼 때는요, 목표가 뭡니까, 목표가? 응? 국가 단위가 유지되는 겁니다, 유지. 국가 단위가 계속 존속하는 거예요. 잘 살고 못 살고 하는 거는요, 두 차원이에요, 두 차원. 가장 먼저는요, 주권이 계속 살아있어요. 그래서 잘 살고 못 사는 게 주권하고 다르거든. 응? 국민이 있어야 되고, 땅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해야 될 나름대로의 어떤 질서, 어떤 거 있는 거예요. 문화가 있는 거예요. 응? 이것이 계속 유지되어 간다. 유지된다. 이스라엘 민족 같은 경우에는 2000년 동안에 땅이 없었어요. 우리가 지금 딱 보잖아요. AD 70년 요때 나라가 없어져가지고 1945년 5월입니다. 5월. 우리가 8월달이고 이스라엘은 45년. 요때까지 땅이 없었어요. 땅이. 그래서 지금 이번 부분이 요걸 이야기하네요. 요걸. 응? 땅이 없는 민족. 전 세계를 유리걸식하며 다니면서 나라 이런 민족으로서 표시가 없었어요. 표시가. 민족이 있다 땅이 없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괄시를 받았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 그런데 1945년에 나라를 2000년 전에 나라를 잃어버린 그 땅에다가 2000년 전에보다 훨씬 앞에부터 쓰던 그 이름, 이스라엘의 이름을 그대로 쓰는 거예요. 아, 이거 잘못돼서 우리는 새로운 땅이라고 해서 뭐 새로운 방이 아니고 옛날에 쓰던 이름 그대로 받아가지고 이스라엘 그 땅에 나라를 세우고 지금 전 세계에 가장 영향력을 입히는 민족입니다. 국토가 자꾸 많고 간 게 아니야. 이거는 적어도 그게 지금 한 문화를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요, 어느 나라 어느 민족이 감히 손가락질하면서 저기 뭐냐, 저건 뭐 별볼이 없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아무 그게 못 되는 게 2000년 동안에 잃어버린 땅을 다시 회복시켜서 그곳에서 역사를 계속 이어간다는 거예요. 즉 여기 잃어버렸던 요 땅이 없는 이것조차가 하나의 과정이에요. 과정. 아예 없어졌으면은 이거 자체가 없어졌으면은 고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땅에서 없어졌다라고 말을 하겠는데 1945년 2000년 만에 다시 세웠기 때문에 지금도 그 2000년의 과정은 하나의 나라를 다시 세우기 위한 힘을 비추기 위한 과정이었지 그게 나라 없다 소리 안 난단 말이에요. 전 세계에 이런 나라가 있느냐, 응? 이런 문화를 가지고 이런 단단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있느냐, 한 민족으로서. 우리나라만 해도요, 일제 36년에 가자. 1910년 합병돼가지고 36년에 갔는데 1945년 돼가지고 36년에 갔는데 이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36년에서 조금만 지났으면요, 우리나라 자체를 우리 민족이 누가 독립운동 하겠다고 나설 사람이 없어요. 그만큼 바닥이에요. 민족에 대한 의식이라든지 이건 내 땅이라 하는 생각이 없어요. 우리나라 몇 백성이 팔아버렸는데, 우리나라 대신이 팔았는데, 그건 뭐 다른 말이고 비교가 안 되잖아요. 100년도 안 되는데, 안 되는 나라에서 벌써 나라가 기강이 해제해진데 2000년이래, 2000년. 응? 어떤 근거가 전혀 없었어, 근거. 그런데도 모이기 시작하니까 그냥 막 있는 돈 없는 돈 썰어 모아가지고, 응? 민족을 향해서 돈 바치고, 다른 그 수많은 백성들의 그런 거. 그게 정치하는 사람들이 봐야 될 어떤 포인트 아닌지 모르겠어요. 한 사람의 정치가가 만약에 그런 민족을 만들기 위해서 내가 혼신의 힘을 한번 쏟아보겠다. 우리 민족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앞으로 유구한 역사를 계속 가지면서 이 땅에 전속시키는데 내 한 목숨을 한번 바쳐보겠다. 라고 할 때에, 그런 정치가를 만약 인정할 정도로 그 사람이 실적이나 여러 가지 모습이 남아있다 그러면요,
그게 우리 국민들이, 남은 국민들에게요, 자부심이 되는 거예요. 자부심. 그런 어떤 그 정치가 적인 포부를 한번 생각을 해보잖아요. 응? 근데 여기 2000년이라고 제가 이야기했는데, 2000년. 자꾸 딴 말이 자꾸 많이 나와서 말이 좀 그러는데, 그러면은 2000년의 회복이다. 회복을 근거해서 이스라엘의 어떤 제가 추천을 당했는데, 이 2000년 동안에 없었던 나라가 회복될 때에 그 회복력, 힘. 응? 여기 뭐냐, 이거. 요거는 정치하는 사람들, 이걸 만약에 이스라엘의 롤 모델을 삼으려고 할 때는 이거 반드시 이걸 체크해야 돼, 이거는. 도대체 안 보이던, 그 나라의 백성들이 어떤 힘이 있었기에 이게 가능했을까? 라는 것에 대한 것은 연구가 첫 번째 순서. 누구든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힘이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2000년 동안 떨어지던 이 민족으로 하여금 다시 회복하게 된 힘이 뭔가? 이제 요걸 이제 비교를 해봐야 돼, 비교. 예를 들면은, 요 힘을 알기 위해서, 예를 들면은, 우리 일본을 하면 돼, 일본. 일본 하면은 뭐가 생각나요, 일본? 일본은요, 일본 문화를 하지, 일본 문화. 그 나라 문화, 이스라엘의 문화, 문화적인 힘, 뭐, 여러 가지 볼 수 있고, 어떤 문화를 보면, 일본의 문화는 칼입니다, 칼. 전 세계 사람들 앞에 일본의 무사도, 이 사람들은 칼을 얼마나 썼는지, 죽는 것도 칼에 의해서 죽는 것, 칼에 의해서 자기 몸을 베는 건요, 하나의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거라. 그렇게 내가 쓰는 칼이 귀하기 때문에 내 귀한 칼에 상대방의 목이 날아갔다. 목 날아간 사람이 오히려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문화가 일본 문화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죽이는 걸 아주 쉽게 죽이는 거예요. 일본 문화는요, 좀 으시시하죠. 그래서 침울하고, 칼 문화가 되다 보니까 칼이 가지고 있는 그 속성상 다른 사람을 두렵게 해요, 두렵게. 그래서 일본은 순종자라죠, 순종이 몸에 배이는 거예요. 순종. 이 칼에 의한 순종이란 말이 보이지 않는 이 순종하는 백성들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일본이 칼 문화에 뒤에 섞여 있는 거죠. 자칫하면 목숨 죽어버리니까. 죽어도 그냥 뭐 개 죽어버리면서도 불구하고 거기다가 명예를 걸어나고 말 하니까 살아있는 입장에 보면은 이 칼에 대한 두려움이. 그래서 전 일본이 어찌 보면은 질서 정연하게 척척척 움직이는, 그 뒤에는 칼이 칼로 가지고 통치하는 문화가 일본이에요. 그래서 일본은 조금 문화가 발달하면요, 옛날의 문화를 자꾸 덜치면서 거기는 음산하고 사람을 괴롭히고 이상한 짓을 갖고 사람을 이상하게 처리하는 그런 내용이요. 일본은 너무 생생하게, 그게 옛날에 그 태평양 전쟁에서 나오는 일본의 그 침략 전쟁에서 보면은 압박하는 민족을 무참하고 비참하게 막 타락하는 그 모습이 일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칼문화입니다. 칼문화. 조용조용하게 할 수가 없어요. 워낙에 이게 바닥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미국은 뭘까요, 미국은요, 청교도 문화입니다. 청교도 문화. 이건 뭘 말하냐면은, 자기 땅이 아니라서 대륙으로 건너가잖아. 대륙으로 큰 땅으로 건너가다 보니까 이 청교도 정신이 가지고 있는 그 문화가 뭐냐니까 사람들을 포용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포용. 소위 말하면 다문화 포용입니다. 다문화 포용을 하면서도 질서를 잡아가는 나라가 뭐냐니까 여기서 신용사회다. 신용사회. 미국 사회는 다양한 문화를 포용하면서도 불구하고 그게 오합지졸이 되지 않고 꾸준하게 발전하는 그 이유가 뭐냐니까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청교도 문화를 통해서 신용사회를 기반합니다. 신용사회. 미국에서 서로가 피차간에, 미국에서는
돈 있다, 돈 없다, 이런 것보다 가장 먼저 게 그 사람에 대한 신뢰입니다, 신뢰. 사람에 대한 신뢰를 기반으로 신뢰받는 사람에게서는요, 정부가 무조건 무제한으로 밀어주는 것이 미국 사회예요. 어떤 분야든지 신용이 있는 사람이라서는요, 얼마든지 밀어주는 거예요, 얼마든지. 그것이 미국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보는. 그래서 역사적으로 이게 불과 뭐 200년 정도, 지금 200년은 좀 넘었어요. 250년 정도밖에 안 되는 짧은 역사를 갖고 있죠. 청교도 문화. 그 다음에 우리 예를 드는 거죠. 이 힘이 뭐냐? 각 나라마다 있는데 이걸 찾아내니 이 정치가들 이걸 좀 연구를 좀 해봐야 되겠죠. 이태리 뭐 다른 예를 들 수 있는데 제가 이제 제 수준에서 이제 찾아보는 거예요. 이태리는 무슨 문화가 있느냐? 이거는 로마 제국 문화죠. 로마 제국. 아직 여전히 이 사람들은 로마 제국이 여전히 되어 있는 그 수준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로마 제국이, 그다음 무솔리니, 이런 과정을 쭉 거쳤습니다. 아직 여전히 로마는 살아있다, 이라는 거예요, 로마는. 로마는 살아있다라고 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모든 문화를 이걸 자기들 모든 지금 우리서 돌아다니는 모든 문화를 다 수용하는 자세. 다 이건 우리에서부터 나오는 자세. 우리에서부터 파송되는 거다. 이 모든 문화가 다 로마서부터 아직도 여전히 되어 있다. 그래서 자부심. 그 게을러요, 게을러. 자만 내지는 게을러요, 게을러. 게으름이 있다, 게으름. 되어 있는 조상들의 문화 속에서 오래된 제국에서 넘어오는 그 수많은 그 유물들, 이런 걸 통해서 늘 자부심으로 가득 차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일을 안 하는, 이미 다 했는데, 이미 조상들이 다 해놨는데, 이제 내가 세상전에 할 게 있느냐, 이런 식. 좀 자만하고, 게을르다고. 나서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볼 때, 이슬람 문화는 어떤 게 있대요? 이슬람은 제가 볼 때는 정보가 아직 오픈이 안 돼 있어요. 오픈이 안 되었고 어둡습니다. 단지 알 수 있는 건 석유밖에 없어, 석유. 석유하다가 여자들 까맣게 뒤집서는 이거. 그래서 석유 색깔도 까맣기 때문에 이게 좀 까만해. 즉, 이거는 아직 오픈이 안 돼서 잘 몰라요. 그게 어둡다. 그런 느낌이 오는 거예요, 그런 느낌이. 뭘 일을 해도 밝게 뭔가 오픈해가지고 대화를 하려 하지 않고 대화보다 행동이 먼저 나왔거든요. 행동이. 딱 나오고 나면은 저 사람의 내용이 뭐다 하고 뒤에서 분석하는 거예요. 지금 요게 뭐 다 이슬람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요런 그 느낌이 좀 많이 있다. 물론 자기들은 이유가 있고 변명이 있지만 지금 돌아오는 문화적인 영향으로 볼 때는 지금 그래요. 드러난 건 없는데 행동으로 드러날 때는 사람을 죽이고 뭔가 일을 저질러 놨고 그 다음에 설명하고 하는 그런 쪽이라. 그렇게 조금 어둡죠. 네 다섯 번째. 인도는 뭐겠어요? 이거 잘 알아낼 필요가 있습니다. 각 나라 강민이다. 제가 이거 그냥 예서로 이걸 쭉 넣는 식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나름대로 젊을 때 구라파 쪽에 이런 데 생활을 쭉 해보고 긴 생활 안 해봤지만 여행을 좀 많이 해봤다. 해보고 그 세월 보내는 세월 속에서 각 나라 각 민족마다 흐르고 있는 이 어떤 흐름, 그거 자체를 늘 비춰보는 거죠. 비춰보고 나이가 이제 60쯤 되니까 지금 이런 시간 통해서 한번 발표를 해보는 거예요. 인도는 자연문화, 자연문화. 인도는 동물과 같이 생활하는 그런 문화가요. 다시 말하면 자연문화나 하는 사람이 산다는 것과 죽는다는 것, 이 차이를요, 이걸 구분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살아있다라는 거하고 죽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걸 차이를 느끼지 않는 문화, 이 자연문화. 거기에서 조금은 굉장히 큰 어떤 도덕적인 어떤 진리를 찾아라 하지만요, 여긴 찾아면 들어갈수록 오묘무상하지 어떤 답이 안 나오는, 우리가 인간으로서 찾아야 될 어떤 그 답에, 그리고 모든 민족에게 적용해야 될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답이 없는 문화란 말이에요. 자연문화가. 그 다음에 중국.
중국은 뭐겠어요? 중국은 정치 문화입니다. 정치 문화. 정치를 배우려고 하면요. 정치를 배우려고 하면, 정치의 어떤 수완이 좋아하려고 하면, 사실 중국 사람하고 사귀고 보면 제일 정치에 대한 수완이 굉장히, 이 사람은 상술이라 싶으지만은 사실은 정치입니다. 왜냐면은, 워낙 수많은 이 나라, 쪼개진 나라, 쪼개가고 합하고 또, 다시 또 없어지고 또 다시 세우고 하는 이런 과정이 수없는 역사 속에서 반복하고 일어나고 지금도 그 과정을 지금 언젠가 우리가 다시 또 떠오르는지 모른다. 이런 것이 있어요. 정치 문화. 그래서 중국은 중국 사람들은요, 자기 나라에 대한 개념 자체가 없는 거예요. 개념이 없어요. 우리나라가 어디서 어디까지다. 내가 속해 있는 나라가 어디든 제일 중요한 가족이라, 가족. 여기서요, 중심이 사실은 나입니다, 나라고 할 수 있는 내 가족이라고 하는, 안 그러면 내 이웃이지만은 내가 가족이라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요, 그 사람을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그 관계. 그것이 안 되면은 절대 말이에요. 아무리 가까운 오랜 지우라도 그런 관계성 속에 사랑하는 상대방한테 인정 못 받으면 절대 그 사람 앞에요, 어떤 신이라든지, 아주 내가 위급할 때 그 사람한테 도움 청해봐야 그 사람은 눈도 깜짝 안 하고 앞에 죽어도요, 깜짝 안 하고 안 도와줍니다. 중국 사람이 그래도. 이런 특징이 있다니까. 정치, 그렇다고 해서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해서 우리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하고 이런 사람은요, 없어요. 우리 민족이 어떻게 할까? 이런 고민하는 사람이 없어요. 아직 없다 하면 그건 말도 아니고. 모택동 같은 사람이 있으니까, 그래도 저렇게 됐고, 손문 같은 사람이 있으니까, 그 나라의 국부락하는 중국의 아버지라 하는 손문씨라든지, 순님, 그 다음에 모택동씨, 이런 분이 있으니까, 그래도 저렇게 유지가 됐는데, 지금도 그 속에서요, 언제 틀릴지 모르는 우리나라는 요 정도, 요런 나라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없어요. 우선 정치적인 자기 자리가 이 정도니까 내가 요거 유지하겠었지. 국가적인 어떤 바운다리를 어느 정도 정해가지고 내가 충성스럽게 우리나라를 이 정도에서 내가 끝까지 밀어보자. 이런 거는 없어요. 역사적으로 보면은 좀 무너질 때가, 어떻게 중국이 무너질 때가 가까워오지 않겠느냐. 그러면은 상당히 어려움이, 우리도 여러 가지 나쁜 내용이 없으니까 말을 안 하고 있지. 그런 게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정리를 하면은 한민족, 우리 민족, 요걸 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지금까지. 이제 요거 끝나고 나면 요로 갈게라. 한민족의 특징, 우리 민족의 문화는 뭐라 생각해, 문화? 응? 우리 민족의 문화? 말할 수 있어요? 요거 알아놔야 돼, 이거. 우리 민족의 문화는요, 적응력입니다, 적응력. 응? 우리 민족은 적응력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임기응변식. 좀 속되게 말하면 임기응변식으로, 우선 넘기고 보는 거, 우리는. 적응력. 뭔가 문제 생기면은 땜빵하기 딱 좋고, 땜빵 잘하고, 또 지나고 나면은 다 잊어버려. 다 잊어버려. 다시 그 점에서 살아가면은 자료가 없어, 자료가. 옛날에 어떻게 했다, 이건 자료가 없어. 다시 또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 왜냐하면 이 반도기제예요, 반도기제. 응? 우리가 삼면이 바다라 하는 이 반도기제. 큰 나라가 있고, 또 중앙에 또 나라가 있고, 전 대국이 있다 보니까, 우리는 우리에게 맞는 처세술로, 우리 민족이 유지할 수 있는 어떤, 특징으로 이 적응력이 길러져 있습니다. 그래서, 고려시대, 역사적으로 고려시대 가보면은, 중국에 있는 종교를, 불교입니다, 불교. 불교를 들이면은 우리 민족을 잘 다스릴 수 있겠구나. 이게 정치가들이 판단한 거예요. 그래서 불교를 들어온 거예요. 근데 이조시대 되니까 불교의 폐단이 너무 크다. 그 당시에 또 중국에서 유교사상, 이게 싹 두고 국가기관이 잡히고 민중이 안정이 되니까 유교 사상이 좋겠다.
그래가지고 들어온 게 바로 태조 때 들어온 게 유교사상이에요. 유교사상. 그래서 이게 정치적으로 하나의 어떤 그 정치적인 수완으로서 국가와 이걸 지갑을 잡기 위해서 불교도 들어왔다가 유교도 들어왔다. 이게 방편이었어요. 방편. 지대로 알고 사야 돼. 무슨 우리나라 뭐 종교가 있다고 해서 뭐 우리나라 종교가 뭐 불교인데 우리나라 종교 유교인데 이 따위 미안합니다만 그런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정치가들이 도입한 거예요. 도입한 하나의 제도, 도입한 하나의 제도에 종교란 이름으로 온 거지. 우리 민족의 심성이 종교 심성이 있어갖고 오래전부터 이랬다. 이런 거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너무 모르는 거지. 그러는. 우리는요, 정치적으로 어디든지 간에 이런 적응력의 발휘가 그래서 우리가 이 환경 속에서 살아남아 있기 때문에 그 가치를 우리는 다른 사람들한테 욕을 하는 거예요. 우선 따라가라. 우선 나중에 어쩌다 해서 일단 네가 살아남아야 되지 않느냐. 살아남는 것. 살아남는 이 적응력. 여기에 가치를 두고 있다. 가치를. 응? 개인이 다 적용이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민족 단위하니까 이거 각 사람은 다르게 할 것 같아도 우리가 늘 듣는 말 속에요 우리 문화가 있는 거예요. 적응력. 자, 이제 여기까지 왔으니까 그럼 도대체 제가 지금 이 시간에 앞으로 이 내용은 우리나라의 정치 입문하는 사람들이나 뭐 하여튼 우리 민족이나 다른 민족을 연구하면서 우리 민족의 어떤 걸어가는 걸음을 제시하고 할 때 다른 민족을 비교해서 이렇게 하고 어떤 포인트를 찾아내기 위한 힌트를 주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자, 이 정도 됐을 적에 이스라엘 민족의 2000년 동안에 회복된 어떤 민족인데 아예 없었던 게 아니고 2000년 전에 있다가 없어졌다가 2000년 동안 없어졌다가 2000년에 생기는 이 민족의 힘은 뭐냐? 응? 뭐냐? 벌써 끝날 때네. 요 힘을요, 좀 좁게 써나가니까 내가 자꾸 그러는데, 여기다 보면 크게 씁시다. 요 힘이 뭐냐면, 간단하게는 성경이라고 할 수 있어요, 성경. 응? 내가 기독교 목사니까 이런 말 하지, 의원님은 그래 하겠지 하지만요. 자세히 보면 잘 연구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런 거 힘드니까 각 개인이 연구를 해봐야 돼. 과연 맞다 안 맞다 연구를 해봐야 돼. 참고를 하는 거예요. 참고를 드리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말하는 토라라는 게 토라. 토라죠. 그 다음에 또 다른 말로 율법이라고 율법. 이런 걸 전체를 다 이 사람들이 말하는 것은 요 전체를 다요 언약이라고 그래요. 언약. 이스라엘 사람들이 편하게 이스라엘 사람들끼리 야 우리가 어떤데 우리 민족이 어떤 민족인데 라고 말하는 언어가 뭐냐면은 쉽게 저끼리 주고받을 수 있는 통하는 언어 자기들을 말이죠 언약의 자손이라고 부릅니다. 언약의 자손. 이스라엘 사람들 지금도 그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것이 언제부터냐? 이스라엘 역사가 오늘 여기 요거하고 내가 맞추겠다. 지금 오늘 요거 한 페이지 정도밖에 안 돼. 한 페이지도 못 했는데 지금 2000년 회복되어지는 이 힘을 보이는 그 이스라엘 역사라고 할 수 있는 이 그 훈련 과정 힘이다 할 때에 첫 번째 뭐가 있냐면요. 출애굽이 있어요. 출애굽. 이 모세 시대죠. 모세 시대. 그 다음에는 바벨론 포로 시대. 바벨론 포로에서 회복되는 시대. 예수님 오신 직전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지금 1945년 5월 광복이라고 하죠. 그 자기들도 광복이라고 해요. 광복되어지는 회복. 여기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예 시대. 여기도 바벨론 포로도 노예 시대. 그 다음에 1945년 되기 전까지 2000년도 노예 시대. 이 기간을 보면
여기 2000년이에요. 여기 2000년이에요. 묘한 느낌을 가지고 있어요. 그냥 만만하게 그냥 저거 우연히 처리되게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치밀한 승리 가운데 우리 인간이 도무지 생각하고 상상하지 못하는 어마어마한 계획 가운데 지금 이런 사건들이 되어져서 오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역사를 안으면서 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불평하지 아니하고 이것이 언약이다. 언약의 자손이 언약의 자손으로서 그래야 되는 어쩔 수 없는 길이다 라고 받아들인다. 2000년 동안에 나라 없는 이 민족이 있으면서 이러한 승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요 거부한다든지 왜 우리가 이래 살아야 되느냐, 왜 우리 민족이 이래야 되느냐 라고 불평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기회가 되니까 쫙 모이는 거죠. 이 성경의 힘, 성경이라고 하는 이 내용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 이걸 우리가 연구해야 된다. 연구. 응? 요거 연구. 오늘은 너무 기니까 해버리면 자꾸 길어지니까 여기까지.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보아진 하나의 롤 모델로서의 성경에 대한 이 어떤 그 위치, 그걸 우리가 잡았고, 다음 시간 되면은 이제 여기에 반전이 있다. 반전. 응? 가지 말아야 될 것.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잘못 알고 있는 전도가 되어지지 않는, 전도하지 않는 문화가 되어진 내용이 있단 말이에요. 그 내용. 그 내용은 성경과 이스라엘 하는 이 부분에서 한 번 더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합니다.